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지난해 12월과 1월 초 미국 경제가 재정정책 불확실성으로 고용과 소비가 일부 영향을 받긴 했지만 완만한 확장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은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4분기 실적에서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자산 규모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이라 할 수 있는 JP 모건 체이스는 4분기 순이익이 총 5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3%나 개선됐습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거의 전 부문에서 실적이 좋아지며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거의 3배 가까이 개선됐습니다. 세계은행이 선진국 경제 회복세가 느릴 것이라면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내놨던 3%에서 2.4%로 낮췄습니다. 한편 독일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0.4%로 대폭 하향 조정하며 세계 경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시금 부각됐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수입 가격이 낮아지며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아도 강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이를 보더라도 우리 증시는 특별한 모멘텀은 갖지 않고 출발했었는데요. 오늘 역시 수급이 약하면서 또 밀립니다. 이틀 전에 1980에서 끝났고 어제 1970선대에서 마무리 지었으며 오늘은 1960선대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물이 5일 연속 탈자하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더더욱 하락 압력을 불어넣고 있는 형국입니다. 삼성전자가 뱅가드 이슈에 휘둘려서인지 오늘도 2% 넘게 밀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약세인데요. 삼성전자 흑산병과 코스피의 행보는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조용한데요. 코스피 쪽부터 흐름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현재 1969선, 그나마 좀 낙폭이 약간 줄인 건데 그래도 1970선대 오늘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조금 힘이 달리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쪽 괜찮고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제약주가 상대적으로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8%기 정도 아래쪽인데 기관은 소폭 사네요. 자, 코스닥의 흐름은 506선, 마이너스 1.6포인트가량인데 이 정도면 코스닥도 한 6일 연속 밀리는 셈이 되죠. 아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팔고 오래간만에 기관이 사주네요.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자, 개장 5등장할 때 2원 이상이나 빠졌던 원달러 환율인데 최근 들어 어제 오늘 오후장 되면서 플러스로 좀 돌아서는 흐름이 인상적인데요. 오늘은 1,059원 40전 정도, 70전 정도 그나마 다시 위쪽이라서 1,060원 정도 올라가려는 모습이 자꾸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으로 방향 틀었네요. 네, 전일에 다소 크게 좀 조정을 받았었던 일본과 중국 증시가 오늘 소폭 더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1%가량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는 날인데 말이죠.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듣는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곤 애널리스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벌써 조정받으면 1960선대인데 지타지는 관망세 속에 조정 언제까지 더 받을까요? 추가 가격 조정 시 저점 매수 나서도 좋을지 종합적인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 오늘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곽상준 부장님과 함께 볼 텐데요. 삼성전자 덕에 웃었던 증시가 이제는 삼성전자 때문에 울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오늘 사흘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어제 하락세가 조금 주춤했었던 엔화 약세, 하지만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BOJ 앞두고 엔화의 가치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 타진해 보겠습니다. 테마 톡톡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삼성전자 쪽은 좀 내리지만 LG 그룹주 관련된 IT 쪽은 오늘 그나마 오래간만에 웃고 있습니다. IT주, 부품주까지 종합 전략 세워보고요. 분위기 괜찮은 CJ그룹주 가운데 토픽주 없을지 찾아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원 약속을 했죠. 애니메이션주가 오늘 급등하는 이유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추가 상승할까요? 일주 정도 봤을 때 수익 낼 만한 종목, 하이피자증권의 이기택 과장님은 우진 플라임 주목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넓게 보면 부품주인데다가 수주받을 가능성 그리고 PR 5배 저평가 종목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먼저 여의도로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곤 연구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무엇보다 수급이 너무 약한 상황에서 참 상승 모멘텀이 없는 것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들 지켜보자 하는 분위기, 조정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 시장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 외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망세가 조금 우세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망 가운데서도 조정 심리가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수급 불안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역시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고 외부적인 불확실성은 미국 정부 채무한도 증액 문제가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2월 달까지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당분간 좀 이어지면서 외국인 매도 그리고 일부 베이시스 축소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까지 맞물리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악화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셨고요. 하지만 좀 좋은 재료라면은 간밤에 미국의 금융주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 실적이 좋았잖아요. 이제 오늘 밤에 시티그룹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주도 매수세가 조금 붙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궁금하네요. 미국 시장에서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금융주들 실적이 좋았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는 시장 기대치를 부합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주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국내 증시를 놓고 보면은 실적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은행주들은 최근에 좀 주가가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코스피 시장 대비 이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주에 대해서 관심이 커져가고 있지만 지난 4분기 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밑돌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순이자 마진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대출 성장도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은행주와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의 상황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도 역시 일반 상업은행 쪽은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내 업종별 약간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정의 원인이 역시 좀 분위기 안 좋은 실적 시즌에도 있다라고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하지만 4분기 전통적으로 뭐 기간으로도 봤을 때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일회성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원래 좀 낮지만 역시 뭐 눈높이가 좀 낮았기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실적 시즌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매매를 하면 좋겠습니까? 4분기 실적이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가운데 수급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확산되면서 어닝 시즌에 따른 주가 차별화가 좀 제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 4분기 실적 부분들이 좋지 않은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수급이 안 좋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어닝 쇼크가 나오는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가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와중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들, 업종 찾아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부분들, 실적도 역시 좀 부진한 기업들 중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오히려 실적 추세가 상당히 좋아서 단기적으로 피크를 찍을 우려가 있는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물론 1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지만 향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기대와 우려가 좀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대단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성 매물이 나오는 것처럼
일부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도 차익 매물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업종과 종목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업종별로는 IT 업종 중에서 뭐 상대적으로 턴어라운드 쪽에 가까운 반도체 업종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 최근 환율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 수혜주도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심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충분히 조정받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종목. IT 가운데서는 반도체 턴어라운드 얘기해 주셨고, 워낙 강세 수혜주도 역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셨는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 다시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해 주셨잖아요. 지금 아래쪽에 61선도 보이고, 많은 분들이 일단은 1950선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용곤 애널리스트 생각은 어때요? 예, 1차적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1950선 정도 전후한 부분이 1차적인 지지선 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950과 60선 정도까지는 그 이상에서는 지금 뭐 의미 있는 기술적인 지지선이 이제 없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 조정 시, 그러니까 한 1950선 부근까지 내려오면 그때 정도의 주식 매입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요? 내일 1950선 부분까지 내려오면은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일부 되돌림,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도 소화 가능한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현재 밸류에이션 상황 부분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1950선까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950선부터는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과정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상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조정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950선 부근 정도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금 사봤자 손해볼 확률이 높네요. 그죠? 예,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올 텐데 일단 기다렸다가 50선 부근에서 주식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건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이슈로 보는 종목 시간입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곽상준 부장님 오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오늘 부장님께서 보시는 시장 이슈 어떤 것들인지 먼저 소개부터 받고요. 이슈를 통해서 또 매매해 볼 만한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이냐. 삼성전자 자체 주가 흐름보다도 전체적인 그 IT와 그 스마트폰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NI 학세가 조금 마무리되는 국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하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 자체도 좀 걱정이긴 한데 전반적인 IT 그리고 스마트폰 얘기를 들려주시겠다라고 하시니 전일 또 전전일 애플의 주가를 아주 급락시켰던 애플의 아이폰 5 별로 이렇게 잘 안 팔린다라는 얘기도 같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자, 생각해 보시죠. 애플의 아이폰이 안 팔려서 안 팔린 걸까요? 네. 그 시장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삼성이 잘했습니다. 분명히 잘했고 그래서 150만 원 주가를 넘었죠. 그리고 실적도 매우 좋았습니다. 실적 대비로 150만 원이면 주가 덜 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애플이 저렇게 꺾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현재 삼성의 주가가 지금 3일 연속 흑산병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어두운 시그널이 나온 거고요. 내일 만약에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이 흑산병 기준으로 본다면 기술적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적산병, 흑산병은 그 기술적 유효성이 매우 높은 기술적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지 라인들도 좀 깼고요. 다시 스마트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애플이 어려운 점이 애플이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삼성과 같은 거대한 경쟁 업체들이 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을 해보죠. 그럼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과 삼성이 과점하고 끝나는 독점적 시장일까요? 아니겠죠. 최근에 그 조금 유망하다고 언급이 된 LG전자 같은 것들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 LG전자에서 만든 그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는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 세계에 삼성전자, 애플, 뭐 LG전자 이렇게밖에 없나요? 아니죠. 많습니다.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이 그 과거 피처폰에서 종가 역할을 했다가 완전히 망조가 나는 회사 노키아가 있죠. 노키아 주가가 1달러대 중반에서 3달러대 후반까지 지금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를까요? 스마트폰의 부활 없이 노키아의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스마트폰 시장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진 않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앞으로도 조금 더 당분간은 더 커질 것이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리고 매출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른 쪽이라면 몰라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제대로 선도적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주가가 더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좋아. 근데 앞으로는 지금까지만큼 안 좋을 거야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실질적인 매출과 실적이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있습니다. 증가폭이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늘더라도 그 증가율이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게 주식의 선행적 속성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좋아도 미래가 지금보다 썩 좋지 않으면 이미 지금부터 주가가 빠지는 것이 그 주가의 일반적 특성이니까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스마트폰 시장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나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격화될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조금 다른 예죠. 최근에 모바일 쪽에서 보면은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엄청나게 떴습니다. 그러면서 애니팡을 만드는 회사가 정말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생각되면서 주가도 폭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애니팡은 이제 흘러간 옛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운 게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바일 게임에서 어떤 회사가 자리를 잡고 좋은 게임을 출시한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 회사들이 추종하면서 경쟁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지만 블루오션이 항상 블루오션이냐? 절대 아니죠. 시간이 지날수록 레드오션으로 변하는 겁니다. 즉 지금 스마트폰 시장도 그러한 흐름들을 서서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음 분기에 실적이 꺾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이 더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들을 지속해 줄 것이냐? 그건 의문입니다. 거기에 의문이 가진다면 주가는 꺾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들은 거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격화된다는 것은 그냥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더워지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듯이 산업 사이클은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럼 이 시장에서는 누가 좋을 것이냐. 지금 좋지 않지만 앞으로 좋아지는 회사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노키아 같은 회사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런칭을 잘해서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늘려준다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폭은 그쪽에서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라면 LG전자 같은 회사가 눈에 띄는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애플의 어떤 하락세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참 해외 기업 대비 참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얘기해 주시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보편화된다면 삼성전자는 마치 이제 얼마 전에 자동차가 최근에 그런 것처럼 성장의 폭은 조금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 파일을 조금은 갉아먹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우리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나 스마트폰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이거 항상 우리가 피처폰에서 과거 경험을 유추해보면 LG전자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피처폰에서도 삼성전자는 앞서 나간 회사였고요. 세계적인 회사였고 LG전자는 뒤늦게 후발주자로 쫓아가면서 마지막에 피처폰의 그 사이클상 거의 마지막
구간에 프라다폰이라든가 초콜릿폰을 성공시키면서 성공적인 도약을 했던 기업이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헛손질을 많이 했죠. 헛손질을 많이 하고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아예 만들지도 못하던 LG전자가 이제 뒤늦게서야 발동을 걸었고 그 부분들이 조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라든가 이런 제품들의 판매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호조인 것으로 지금 계속 기사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LG전자는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만큼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시현할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예. 그럼 LG전자 지금 만약에 아주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분기 그 정도 보고 매매한다면 가격대를 어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지난 얼마 전까지 한 8만 원 근처에서 떨어졌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1분기 결과치를 내서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정말로 늘었다. 물론 이번 4분기 이제 조만간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4분기 발표만 잘해도 아마 8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고 9만 원을 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에 이미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보다 증가폭이 높게 4분기에서 나온다면 주가 상승폭은 생각보다 조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도 연속해서 좋아진다면 과거에 좋았던 LG전자가 피처폰 좋았을 때 12만 원 넘게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런 게 불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즘 이 74,000원 언더 가격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약 한 79,000원 잡고 손절가는 한 71,500원 잡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 실적 허들만 넘으면은 한 8만 원 조금 부근까지는 갈 수 있겠다. LG전자가 결국 유망한 종목이었네요. 자, 그리고 엔화약세 마무리되고 있는가 이 부분 이슈 들어보고 싶은데 엔달러가 90엔대를 못 넘고 조금 주춤. 우리 원달러도 일단 1,050원이 깨지진 않았는데 다음 주에 BOJ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조가 바뀔까요?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베의 지금까지 언급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강경한 태도, 수그러뜨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허용을 하겠다는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허용하겠느냐라고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통화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통화량이 결정된다라는 건 금리도 같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미 바닥권이니까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 없어서 결국 통화량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죠. 이미 외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가 그렇게 안 하면 자기네만 손해난다 생각을 할 거고 생각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일본처럼 그것을 강하게 체험하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 어느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엔대 초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던 엔화니까 달러 대비 그러니까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한이 맺힌 나라가 일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대한 기사들을 읽어보면 약 2%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면 아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지만 제로금리 상황에서 일본에서의 금리 상황이 2% 수준이라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허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면 일본의 엔화 약세는 88엔이 끝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89엔 이상 그리고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90엔 정도 수준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대자동차 주식들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발표가 나올 경우에는 또다시 꺾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짧게 수익을 내시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소위 원화 강세 수혜주는 조금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탑픽 종목으로 보고 계신 종목 하나 있으신지요? 네, 이미 원화 강세로 음식료 업종이 좋죠. 그래서 예.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음식료 업종 기업들이 머리 좋게도 정권 이양기에 가격을 다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못 올렸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가격은 올렸는데 원하는 강세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못 벌었던 걸 한꺼번에 벌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음식료 업종들은 조금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대형 주군들은 그렇습니다. 수입을 많이 하는 업체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정유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 다 유효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소형 업체들 중에서도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엔화 대비 원화가 강세라는 거죠. 약 1,500원 가까이 가던 N1 환율이 이제 1,200원이 깨져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이죠. 1,180원 또 그 밑으로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엔화 약세의 원화 강세가 되는 것이 수혜주겠죠. 그러면 어떤 회사냐? 일본에서 부품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파는 회사들은 아주 좋아질 거다. 싸게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참 좋은 레저라는 회사인데요. 자전거 만드는 회사죠. 자전거 중에서 고급 자전거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고급 자전거 부품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는 일본의 시마노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쪽에서의 부품을 많이 실어와서 만들어서 국내 판매를 많이 하는 회사가 최고의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보여져서 참 좋은 레저 관심을 가져보고요. 이 회사는 여행업체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라는 여행업체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강세에도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매수가는 지금 정도 가격인데요. 한 5,300원에서 5,400원 수준,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약 5,100원 잡아고요. 투자 기간은 좀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워서 아무도 자전거 안 타고요. 봄 넘어야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실적은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즈음에야 주가가 제대로 붙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긴 호흡이 가능하신 분께 참 좋은 레저 적합하리라 보여주고 앞서서 이슈로 보는 또 하나의 종목은 LG전자가 있었죠. 감사합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곽상준 부장님 아주 쉽고 쏙 들어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는 2.75%나 밀리면서 145만 원도 위태위태한데요. 계속해서 테마 톡톡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테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일정 오늘 흐름이 조금 눈에 띄어서 저희가 묶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테마라는 의미는요. 삼성전자 조금 전에 짚어드렸고요. 오늘 LG세미콘, 애플 부품주에서 연일 곤두박질 쳤던 이쪽에 저가 매수가 좀 붙는 양상이고요. 넷플릭스 흐름 괜찮네요. LG 디스플레이, 3% 가까이 올라도 이제 28,000원대 초반입니다. 얼마나 빠졌다는 얘기일까요? LG전자도 조금 전에 잠깐 우리 곽상준 부장님의 탑픽 종목으로 설명도 나왔었는데 74,000원대 비슷하게 들어오네요. 자, 다음으로 오늘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흐름은요. 바로 CJ그룹주입니다.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겠지요. 그냥 화면에는 CJ 지주회사가 조금 더 빠지는 것처럼도 보이고 기껏해야 한 1, 2% 정도 오르는 것 아닌가 싶지만 지금 거의 다 신고가 영역에 있고 차트적으로 보면 한참 더 갈 것 같은 아주 강한 힘이 느껴지는 CJ그룹주. 혹시 탑픽은 없는지 오늘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살펴볼 흐름은요. 바로 애니메이션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당선인의 어떤 공약 내지는 약속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4 내지 5% 이렇게 예림당은 오히려 좀 하락 반전했는데요. 장중 한대는 거의 다 상한가 부근까지 들어갔던 종목들입니다. 차트 안 봐도 거의 다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려 있을 겁니다. 네, 곧바로 IT 쪽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곽상준 부장님으로부터 LG전자 탑픽으로 받아든 상황이긴 한데요. 다양한 의견 들으면 들을수록 좋죠.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군호 과장님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 낙폭과대됐던 LG그룹주들 그리고 애플 관련된 부품주건을 조금 저가 매수 받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IT 업종이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이슈들이 미국의 애플 말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코스닥 쪽에 좀 지수가 올랐을 때도 사실 IT 주들, 그러니까 IT 부품주들이 큰 힘을 못 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오늘 IT 업종 특히나 LG그룹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하락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터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내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내 전기전자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분명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난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좀 저가의 이
이 IT 업종들을 좀 편입하겠다. 이 부분은 조금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뭐 결국에는 좀 좋은 단 결과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조금만 더 침착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앞서서 어떤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이 뭐 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뭐 마치 자동차가 그랬던 것처럼 이익 성장률이 예전만큼 이렇게 성큼성큼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기다렸다가 뭘 사야 됩니까? 네, 일단 뭐 향후 이 단기적인 최근에 하락 압력은 있지만 만약에 반등이 좀 나온다면 IT 업종 전반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좀 낙폭이 과대됐던 뭐 대형주를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좀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좀 사보셔도 되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그리고 부품주 중에서는 뭐 LB세미콘, 네페스, 유언컨택 같은 종목들이 좀 최근에 특히나 오늘 좀 기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유언컨택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유언컨택이 중국 쪽에 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유언컨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성장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유언컨택을 좀 사보시고 싶으신 분들, 관심을 좀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가격대 뭐 9,700원대부터 9,200원대까지 이 가격대까지는 좀 물량을 담으실 수 있는 가격대를 좀 사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라인은 9,300원 정도 잡으시고요. 9,300원대까지는 내가 물량을 한번 좀 담아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일단 11,000원 정도 1차적으로 잡으시고요. 중요한 손절 라인으로는 뭐 9,300원 정도, 그러니까 9,300원까지 담으시다가 9,300원이 강하게 하락 돌파가 되면 일단 한 번은 좀 손절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9,300원이 지지된다면 조금은 홀딩을 하시고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가에서 9,3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한번 담아보자. 유언컨택 목표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이 보는 IT 유망 부품주, 탑픽주 소개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두 번째 이제 준비했던 테마가 이제 CJ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었었죠. 예, 뭐 CJ 오늘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21선 타고 이렇게 추세가 좋은 지주 회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뭐 대한해운 M&A 물건으로 지금 나와 있고 CJ E&M 다 함께 차차차 아시죠? 예, CJ 제일제당 음식료 가격 올리면서 역시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CJ 쪽에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어서요. 저희가 이 부분 중에 탑픽은요. R&B 인베스트먼트로 가서 조인성 이사님한테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CJ 쪽은 다들 분위기가 좋은데 일단 이유가 뭡니까? CJ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우상승을 해오는 이제 그룹이 되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중국 부분에 도시 있어가지고 소비 이제 고도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성 의류라든지 생활용품, 홈쇼핑, 미디어 콘텐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 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방송법 개정안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SO가 이제 CJ 헬로비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채널 사업자 PP가 있는데 CJ E&M 쪽이 이제 관련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현행 33%에 이제 49%로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이제 점차 개방화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국내 시장의 어떤 규제에 묶여가지고 경쟁력이 이제 저하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몇 분이 있다. 네, 조준성 이사님. 네. 예. 혹시 전화기를 조금 어떻게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지금 핸드폰을 연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배터리가 다 되신 건 아니시죠? 말씀이 좀 들렸다 안 들렸다 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전부터 얘기가 좀 잘 안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방송법 개정안이 좀 나갔네, 방송이? 그러면은. 네네. CJ 헬로비전까지 말씀하셨었어요. 네, CJ 헬로비전과 이제 SO죠. 그다음에 채널 사업자 이제 PP가 있는데. 네. 얘네 쪽에 있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개방화가 돼가지고 우리
경쟁력이 좀 저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이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정안에 있어가지고는 CJ 쪽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신정부 출범 전에 CJ 그룹에서 식품 가격을 인상을 했죠. 기존에 100원에 팔던 거를 예를 들어 108원에 팔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M&A를 통한 어떤 규모의 이제 그 경제가 이제 커진다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은 CJ 네. 그룹 오늘 뭐 CJ CDB도 신고가고 CJ 뭐 시푸드, CJ 오쇼핑, CJ 헬로비전, 제일제당, CJ ENM 어떤 종목을 사면 가장 좀 빨리 수익이 날까요? 일단은 지주회사로서 이제 대장 이제 CJ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CJ 대한통과 CJ 지일의 합병이라든지 대한해운 인수전, M&A 이제 테마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장기 이제 CJ를 이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지수가 이제 조정 같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그 CJ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 가지고 약간 한 7, 8% 이상의 이제 조정을 보여주는데, 일단 요 가격대 한 12만 5천 원, 뭐 현재 12만 6천 원, 12만 5천 원 이하 가격대는 이제 매수 구간은 저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작년에 7월 23일 날 7만 600원 이제 저점인데, 기본으로 이제 2배 정도 올라간다 하게 되면 14만 1,200원 정도 가상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정고점을 향한 14만 원 정도의 도전이 다시 지수가 이제 돌아서게 되면은 14만 1,000원 이상의 어떤 가격대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좋은 매수 가격으로 좀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매수로 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주정받을 때 사보자 한 21선 조금 안 닿았는데요. CJ라는 지주회사를 탑픽으로 보셨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을 약간 더 벗긴 새로운 신고가 14만 원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CJ그룹주 분석의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했었던 흐름 아시죠? 바로 애니메이션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영화 뽀로로 극장판 시사회 갔다가 이쪽 관련된 뭔가 문화 콘텐츠 쪽의 육성을 내가 약속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큰 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흐름이 굉장히 개장 초반에 강했었거든요. 지금 개장 초반 대비는 조금 밀린 상황이지만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시화지점 박지훈 과장님께 이 부분 여쭤보기로 하죠.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꽤나 좀 큰 모멘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약발이 얼마나 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는지. 역시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발언이 오늘 호재가 된 건 분명하지요. 예, 아무래도 왕십리에서 있었던 뽀로로 슈퍼썰매 데모모험 VIP 시사회, 이게 이제 큰 모멘텀이 됐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 이것이 이제 코멘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오늘 역시 아무래도 개인 위주였던 매매 트레이딩이 좀 이어지면서 일단 실망 매물, 그다음에 강한 흐름이 아침에 이었던 것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지금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좀 윗골이 좀 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튼지 간에 이제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런 큰 굵직한 테마 속에서 일단 오늘 반짝 어떤 큰 거래량이 더 터진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일단 뭐 종가 무렵 썩 괜찮은 결과들은 오늘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거래는 확 터졌는데, 개장 초만 반짝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 아무래도 이 부분으로는요, 아무래도 성장 모멘텀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적절한 어떤 산업 구조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련해서는 올해 정도 투자가 좀 이어지는 원년의 한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이 좀 오픈이 되겠지만 아마 4분기까 작년 4분기까지는 썩 좋지 못한 실적이지만, 그래도 올해 2013년 1분기서부터는 아무래도 작년까지 애니메이션 투자가 많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성장 모멘텀 플레이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올해 1분기서부터는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중소기업 중심에 대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유아 쪽의 어떤 그 사업 포커스가 좀 있는 사업 구조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경기도 좀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좀 숙명의 과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많이 풀려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정도도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을 올해 내내 가져야 할
산업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작년에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해 놓은 게 실적으로 이제 돌아올 그런 때가 됐는데 성장성 있는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올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가장 좀 성장성이 충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컨텐츠를 제일 많이 보유한 회사가 그래도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될 회사인데 바로 대원미디어겠죠. 대원미디어. 아무래도 최근에 뭐 움직임들이 오늘 뭐 상당히 상한가도 기염을 토했다가 지금 거의 막 1, 2%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하튼 대원미디어는 작년까지 곤 관련해서 이 컨텐츠 킬러 컨텐츠를 보유하면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좀 진척이 됐던 모습이고 이제 상품 관련 상품들이 이제 하나씩 선보이면서 결실이 올해서부터 이제 드디어 나오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뭐 자회사 어떤 그런 굵직굵직한 알짜배기 자회사도 갖고 있는 만큼 최근에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킬러 컨텐츠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그 등장한 모습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여하튼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관련해서 이 소프트 프로그램 쪽에서 이런 긍정적인 수혜주로도 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여하튼 아마 실적적인 측면 작년까지는 별 볼일 없다 하더라도 올해부터의 실적이 좀 somewhat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애니메이션 관련주로서 대원미디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모습이고요. 10,0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좀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이었던 12,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손절 라인은 워낙에 부침성이 많고 거래가 다 좀 개인 위주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9,500원까지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을 한 9,5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원 미디어 한번 보라는 애니메이션 관련 탑픽주 가격 설명 들어보았습니다. HMG 투자증권 시화지점 박지훈 과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낙폭 줄이네요. 1973선 마이너스 한 4포인트 안쪽으로만 낙폭이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시 40분 막 지났는데요. 결국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었던 내용들 좀 종합해드리면 IT주 가운데는 유원컴텍이, CJ그룹주 가운데는 지주회사 CJ가 가장 유망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대원미디어가 픽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주일 정도의 호흡으로 본다면 수익이 보장되는 종목들, 전문가의 눈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왔을까요? 다이어리를 모아서 쓰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쓰여진 다이어리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간의 수익 다이어리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자, 박현상 대리님의 컴투스 수급 보고 들어갔는데 추천 거의 다음날 곧바로 아주 타이트한 손절가인 46,000원에 걸리면서 손절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손절이 참 잘 되었다 싶어요. 그 뒤로 계속 흐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자, ICD 이정복 대표님이 세 번째 추천한 종목인데 지금 거의 뭐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은 움직이고 있죠. 아직까지 121선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성우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1선의 회복이 아직 확실해지진 않았는데 어떻게든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약간 멈춰지는 십자형 패턴 나오고 있고요. 자, 전진우 팀장님의 ELK 역시도 지금 현재가로 본다면 손절가 12,300원 터치를 했거든요. 아마 화면에 보여지는 수익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기택 과장님의 JT 드디어 오늘 한 5,000원 정도 해서 바닥을 다져주는 듯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부분에서 수익률이 조금 튀고 있는 우리 이기택 과장님 만나러 하이투자증권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기택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T 일단은 뭐 PER 지금 싸고도 싸다 해서 한 10,000원 정도까지도 내다본다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한 5,000원 정도 조금 밑에서 좀 다지기가 나오네요. 예, 뭐 일단은 그동안에 며칠 급등 나왔던 그것을 시간 조정, 뭐 가격 조정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 제 투자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관심 종목 안에 넣어서 앞으로도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1분기 때는 실적으로 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뭐 매출액 1,000억에 영업이익 1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시가총액 300억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주식이 싸도 너무 싼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일단 쭉 들고 가는 겁니까? 그러면 손절 가격은 여전히 그냥 저 밑에 4,000원으로 두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들고 가셔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JT는 강력홀딩. 사실은 상승폭의 딱 절반 정도에서 뭐 다지게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강력해서 계속 들고 가자. 사실은 이기택 과장님이 1년 만에 주목하신 IT 장비주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추천해 주실 오늘 종가에 들어가 볼 만한 한 일주일 정도짜리 공략주가 있으신가요? 예, 뭐 오늘 종목은 우진플라임 들고 나와봤습니다. 기기업종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들고 나와봤는데요. 기기업종을 다시 보게 된 계기는 최근에 중국의 GDP가 7분기 만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선행지표와 동행지표가 지지난달서부터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특징이라고 하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게 선진국들의 특징인데요. 플라스틱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신흥시장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왜 우진플라임을 얘기하냐면요. 우진플라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사출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계 몇 안 되는 회사이고요. 국내에는 넘버1, 세계에는 넘버3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가 국내에서 점차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고 중국의 경기 동행 지표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사출기 시장은 커나간다라고 보여지는데 국내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애플은 알루미늄 케이스를 고집하고 있고 양면에 강화 유리를 부착하는 그런 형식의 케이스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좀 비춰봤을 때 플라스틱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알루미늄 케이스라든가 강화덮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저가 휴대폰이라든가 스마트폰 시장까지 진출하려는 시장 장악력을 넓히려는 삼성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엇보다 우진플라임 주식은 쌉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 2009년도에 700억 매출하던 것을 2년 만에 2011년에는 1,400억 매출로 2배 이상 끌어올렸고요. 작년에는 약 10% 정도 성장해서 1,500억대까지 매출 신장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약 20% 성장해서 1,700억 매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영업이익 10%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약 한 17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가는 대략 7,000원대부터 4,000원대까지 주가가 대략 하락했으니 주가가 얼마나 싼지는 아실 겁니다. 일단 차트로만 봐도 작년에 7,090원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한 1년 만에 반토막 정도가 났습니다. 4,000원대도 깨고 3,8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대략 하락한다라는 것만큼 매력적인 구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이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PER 3.5배 구간이기 때문에 PER 7배 구간, 기기업종 평균 PER 8배 구간까지 간다라고 하면 전 고점은 베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7,000원 이상 때까지는 홀딩해서 가는 전략 필요해 보이고요. 업황도 돌아나가고 삼성의 전략도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니까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우진플라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황 개선, 삼성 모멘텀 실적 대비 정말 싸다. 우진플라임 이전 고점이었던 작년 초 가격 7,000원 이상 갈 거다. 8,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님의 종가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낙폭이 가장 깊었을 때 대비 절반으로 주니까 코스피의 낙폭도 많이 줍니다. 지금 마이너스 2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잘하면 플러스까지 날까요?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